네, 민자 사업에 속지 말자. 자, 첫 번째가 네, 박근혜 정부의 SOC 사업인데요. 민간 자본으로 하겠다. 네. 그렇게 했는데 과연 네. 뛰어들 기업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예.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워낙 네. 약속을 찰떡같이 지키시는 분이라서 이 160개 사업을 정말 네. 다 진행한다고 하실지 걱정이 돼요. 저도 그거 약속 지키실까봐 걱정입니다. 네. 어떻게 국민들이 약속 지키지 말라고 해야 되는 이 사회가 네. 됐어요. 왜냐하면 지금 중앙정부가 약속한 그 SOC 사업들은 네. 대부분 지방 것들이고요. 네. 지방의 이제 뭐 도로라든가 네. 뭐 공항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인데 그게 손님이 있을 만한 거는 이미 다 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뭐 좋게 얘기하면 미래를 내다보고 하는 것이고 네. 뭐 솔직히 얘기하면 손님이 없을 것들이에요. 그러니 어떤 민자 사업자가 어떤 건설회사가 들어와가지고 네. 손님이 없는데 그냥 투자를 하겠냐고요. 그렇죠. 그 망하는 일인데. 그러니까 거의 기업을 짜서 참여하게 만드는 건 아닌가라는 또 생각도 들더라고요. 뭐 억지로 갖다 네. 앉힐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뭔가 보장을 해줄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옛날처럼 MRG 즉 최소 수입 네. 보장이라고 하는 건 안 하잖아요. 지금 폐지가 됐더라고요. 예, 그거는 폐지했어요. 네. 그건 잘했어요. 네. 잘했는데 이제 그러니까 민자 사업을 못 하는 거죠. 네. 근데 이걸 민자로 했으면 좋겠죠. 왜냐하면 네. 외상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그쵸. 예, 아주 매력적이거든 외상이니까. 네. 자, 그러면 뭘 해주려고 하느냐? 네. 얼마 전에 보니까 공사비를 보장해주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 수입 보장이 아니고 네. 아니 그건 네. 아니 그것도 또 세금 똑같은 아닌가요? 거예요. 공사비 보장이나 뭐 수입 보장이나 네. 그게 그거죠. 어차피 그러니까 적자 나면 메워주겠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게 네. 아 제발 그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 박근혜 정부도 어떻게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민자 사업이라고 둘러는 되지만은 네. 사실은 세금 사업을 하겠다 네. 그런 계획이신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약속을 지키는 것보다 제가 약속을 잘못했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게 맞아요. 저는 훨씬 훌륭하다고 맞아요, 생각합니다. 맞아요. 예. 맞아요. 그게 저는 지도자로서의 이미지도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해요. 네. 그냥 저 틀린 약속 해놓고선 그냥 네. 밀고 나가면 그거 자기 돈 줄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저도 박근혜 대통령께서 보시고 만약에 민자 사업이라고 딱 했어요. 근데 네. 뛰어드는 기업이 없어요. 그러면 네. 아 이거는 뛰어드는 기업도 없고 그럼 네. 그만큼 우리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네. 그러니 우리가 세금을 내서 이 사업을 할 거냐 아니면은 세금 안 쓰고 조금 불편하더라도 이거를 네. 좀 더 가치 있는 일에 쓸 거냐라고 본인이 판단하고 네. 전체적인 사회 효용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아 이 사업을 안 하는 게 맞습니다라고 국민들한테 솔직하게 그냥 설득을 하는 게 훨씬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훨씬 멋있는 대통령이 예, 아닌가. 진짜 미래지향적인 대통령이죠. 네. 네. 그렇게 나오셔야 되는데 약속을 너무 지키려고 하시니까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이제 참모들이나 이제 중앙 정부라든가 부처에서도 다 어떻게 대통령의 이 입맛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죠. 어떻게든 아 VIP 관심사 하는데 어떻게든 가능하게끔 보고서도 만들고 이렇게 할 거란 말이죠. 네. 어떡하냐고요. 그 이제 그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지 뭐 다 뒤집어 쓰는 건데 어떻게 야당이 줄까요? 네, 대통령이 뒤집어 쓰는 게 아니고 국민들이 뒤집어 쓰는 거죠. 네. 예, 그럼요. 대통령이 뭐 돈 있습니까? 뭐 월급을 내놓을 겁니까? 뭐 어떻게 할 겁니까? 월급 몇 푼 된다고요, 그거? 그렇죠. 네. 뭐 이명박 대통령도 월급 다 네. 내놓으셨지만 그거 몇 푼 돼요? 이거는 막 수조 원 단위로 네. 막 들어가는 건데. 그렇죠. 네. 지금 뭐 69개인가? 96개 사업이 신규로 할 건데 84조 원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리고 중앙정부 사업 박원순 씨 그 사업은 좀 나아요. 네. 왜냐하면 서울이기 때문에 그쵸. 그나마 서울은 인구 밀도가 좀이라고 그래서 뭐 완전 적자는 아닐 거예요. 네. 용인이나 김해나 그 정도까지는 아닐 거라고요. 그런데 이 지방의 SOC들은 이거 생각만 해도 아주 정말 끔찍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다음 차기 정권에 네. 꼭 새누리당이 될 게 아니라면 네. 그냥 약속을 포기하시는 게 어떨까? 예, 뭐 아무튼 어떻게 정권이라 이게 어떻게 정권의 문제는 아니고 이게 국민의 문제고 나라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저는 좀 솔직했으면 좋겠어요. 절대로 외상 사업을 해서는 안 됩니다. 네. 그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 어쨌든
대통령이 약속했으니까 네. 그 사업을 지켜라. 그러니까 그래서, 타당성 조사도 하지 말라 그러는 하지 거 말라고 아닙니까? 그러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네. 손님이 없는 것도 네. 그냥 만들어라 그런 그러니까 얘기입니다. 들통나니까 분명히. 예, 그러니까 양양국제공항, 무안국제공항 네. 이런 거 손님 아무것도 하나도 없지만 네. 일단 하라는 해야 거예요. 돼요. 그냥 그런 것처럼. 그리고 또 내년에 지방선거가 걸려있기 때문에 지자체장들이 네. 아주 예민하거든요. 지금. 네. 그럼 나중에 뭐 5년 후에 뭐 어떻게 됐든 간에 네. 아무튼 나 있을 때는 공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죠. 네. 뭐 제가 책임하기 짝이 없는 거죠. 제가 그때 그 정치부 기자님 뵈니까는 그분이 네. 말씀하시기를 국회의원들 그 연말에 예산 처리하고 할 때 쪽지 예산 이렇게 네. 하잖아요. 그러면 신문에 크게 나오잖아요. 어느 네. 의원 뭐 무슨 지역구에 얼마 몇 억. 네. 이렇게 하면은 그 의원들이 너무 좋아한대요. 그렇게 치러주는 그렇다 그러더라고 진짜. 네. 나 여기 가서 욕 먹었어요. 그리고 동네 가서 자랑한다 맞아요. 그러는데. 이게 완전 홍보거리 그만한 홍보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네. 도둑질을 했습니다. 네. 이거죠. 그리고 지자체장들도 어떻게든 필요하든 안 하든 사업을 따오는 지자체장들을 국민들이 다음번에 선거에서 또 뽑아주고. 그렇죠. 이게 국민성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정말. 네. 이게 참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앙정부가 돈을 너무 많이 갖고 있어서 네. 그거를 이제 지방들이 나눠 먹기 하는 식으로 막 이렇게 하니까 네. 이게 국민들이 아주 그 도덕적으로 정말 타락해 가고 있는 겁니다. 저희도 지자체 파산 이런 걸 어떻게 해볼 수는 없는. 근데 그렇게 하려면 네. 저는 이게 지금 전체적인 지금 그 네. 구도가 어떻게 되냐면 서울과 수도권의 돈을 지방들이 네. 나눠 먹게 하는 그런 구도거든요. 자, 그러면 나눠 먹기는 좋다.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 네. 자, 나눠 먹자. 그런데 앞으로 10년 안에 나눠 먹자 그러면. 기간을 정하는 거예요. 10년 안에 예를 들어 100조를 나눠 먹는다 우리가. 네. 그 정도만 하면 충분할 겁니다. 네. 자, 100조를 나눠 먹는다. 그러면 1년에 10조씩이다. 네. 정해가지고 1년에 정해진 금액만 딱딱 나눠 먹고 10년 후엔 딱 끝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싸울 일이 별로 없습니다. 좋은 말씀.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10년 후에는 각자 살자. 10년 후에는 전라도는 전라도 살림, 네. 경상도는 경상도 살림, 이렇게 각자 알아서 책임지는 구조로 가고, 너희들이 잘못했으면 너희들이 책임지고, 그건 파산이어도 할 수 없다. 라는 방식으로 가야 지역 주민들이 무슨 엑스포를 하던 공항을 만들던 네. 이거 내 돈이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쓸데없는 짓을 안 하는데, 네. 이거 내 돈도 아닌데 뭐 무조건 따와봐. 하다못해 공사할 때 뭐 나한테 뭐 한밭집이라도 하나 오겠지. 네. 뭐 이런 생각들이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얼마 전에 사건 터졌듯이 광주시장이 네. 이 총리와 문화부 장관의 직인까지 이렇게 위조하면서 그러니까 세계 수상권 대회를 개최하시겠다고. 그건 광주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네. 뭐 하는 짓이냐. 네. 우리 광주 사람들 네. 이 명예를 이렇게 더럽힌 네. 인간이라고 쫓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뭐 아니잖아요. 어떻게든 해야 참, 된다고 네. 하고 있으니 참 답답하게 그치 없는 것 같아요. 또 얼마 전에 보니까 KDI가 뭐 신규 SOC 사업 10개를 예비 타당성 네. 조사했는데 그 중에 9개가 경제성이 없다. 네. 라고 이렇게 결론을 냈더라고요. 잘했네요. 그러니까 거의 그 뭐 나머지 사업들도 이제 계속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겠지만은 네. 이런 경제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아까 VIP의 그런 관심 사항이다라든가. 그렇죠. 힘 있는 사람이 하라 그러면 해야 되는 거죠. 네. 뭐. KDI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참 어떻게 될 건지. 앞으로 뭐 5년 내에 결판이 나겠지만은 167개 중에서 과연 몇 개가 지켜질지 그거를 좀 두 눈 뜨고 국민들이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저는 있습니다. 웬만하면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웬만하면 네. 저는 통일을 위한 사업들이라면 어느 정도 필요하다. 네. 그것은 통일을 위한 사업. 근데 그게 아니고 뭐 동서를 네. 어떻게 한다든가 이제는 동서도 너무 많아요. 꼭 굳이 그 길 아니어도 이렇게 조금만 보위해서 가도 지금도 갈 지방에 수 있잖아요. 가보면요 길 텅텅 비었어요. 네. 맞아. 거기다 또 뚫는단 말이에요. 아니 근데 네. 그렇게 따지면 이거는 환경 그 운동하시는 분들 들고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번에 그건 잘하더라고요. 그 박원순 씨 경전철 한다고 그랬더니 네. 막 NGO들 좌파 맞아요. NGO들 네.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야단 법석인데 그건 참 네. 잘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네. 박수 쳐주면 네. 안 돼요. 네. 자, 그럼 두 번째 박원순 서울시장의 경전철 사업.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이 본인이 하는 방식은 새로운 방식이다, 새로운 민자 방식이다 네. 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사실 한겨레에서 엄청 띄워주더라고요. 제 기사를 그래요? 보니까. 네. 네. 근데 보면은 뭐 지금 경전철 요금을 지금의 이 지하철 요금 1,050원을 묶어두고 나머지 추정 금액과의 그런 차액을 보전해 주겠다. 9개 노선에 대해서. 네. 근데 그 보전금도 완전히 똑같은데요? 뭐 세금이잖아요. 뭐 똑같은 건 뭐가 말만 달라졌다는 다르지. 거죠? 근데 네, 그게- 수요 예측해서 네. 그거 예측해서 나온 네. 그 적정 수입이라고 하는 네. 것과 실제 들어오는 수입 간의 차이를 보존해 주겠다는 얘기 그러니까요. 아닙니까? 뭐 네. 그게 그게 똑같은 MRC랑 방식이니까. 뭐가 다르냐고요. 그렇죠.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거나 공사비 보존해 주는 거나 그러니까요. 뭐 어떻게 됐든 간에 아무튼 손해는 안 나게 해주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다 네. 꼼수가 네, 아닌가. 다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런데 네. 그나마 서울은 좀 저는 낫다고 생각해요. 서울은 손님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네. 다 있다고 봐도 되니까 네. 그렇게 많이 손해가 나지는 않을 거예요. 예. 지방처럼 그렇게 그냥 텅텅 네. 비어서 다니거나 그럴 일은 없으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은 해야죠. 이게 뭐 기존 방식하고 다르게 뭐가 달라요? 뭐 어차피 수입 메워주는 건데. 예. 그러니까요. 박원순 서울시장이 하시면은 뭐 별다른 뭐 새로운 게 있나 봅니다. 네, 희망철도가 되려나요? 네. 아니면 아름다운 철도가 되려나 모르겠네요. 그래서 박원순 시장이 이 복지라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했죠. 무상복지 얘기도 하고 네. 그랬는데 이 교통이라는 거예요. 교통복지라고 해요. 이제 네. 경찰청도. 네. 근데 과연 교통이 복지가 될 수 있느냐. 저는 지금 만약에 우리가 뭐 진짜 뭐 나갔을 때 어디 교통편이 없어서 헤매고 이러는 지역이 있다면 그게 복지라는 말을 붙여도 조금 이해할까 말까인데 네. 지금 곳곳에 다 마을버스 다 다니고요. 지금 네. 지하철, 뭐 광역버스 이것도 계속 노선이 다 늘어나고 그것도 있잖아요. 1년에 뭐 한 3, 4천억 네. 적자 나죠? 그것도 네. 그 1,050원으로 그 해줄 지하철. 아무튼 예 네. 버스 회사들 수입 보존 적자 보존 정부가 다 해주잖아요. 네. 그 대가로 요금을 1,050원 그렇게, 정도 네. 수준을 이렇게 묶어놓고 있는 것인데 뭐 그 복지 그것도 복지죠. 뭐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예, 사실은 그런데 네. 그러고선 결국 시민들 돈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시민들 돈이 다 들어가는 거죠. 그것보다는 정말 복지를 하려면 그것보다는 그냥 일반 시민들은 그 자기가 실제 발생하는 비용을 다 부담하고 예를 들어 그 2,000원이 됐든 3,000원이 됐든 네. 간에 그리고 정부가 세금으로 보전 안 해주고 그 대신 못 사는 사람들에게 기초생계수급자라든가 뭐 이런 분들에게는 아예 공짜로 해주는 거예요. 버스 회수권을 주든지 네. 아니 버스 카드를 주든지 뭐 그렇게 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그래서 그냥 복지죠. 그게 복지죠. 그게 복지죠. 그게 바우처. 아무나 다 타고 다니는 것을 경전철로 한다고 해서 그게 왜 복지라는 건지 이해가 안 되네요. 하긴 무상급식 뭐 모든 사람에게 다 해주는 걸 또 그 복지라고 네. 얘기를 하니까 뭐 그렇게 따지면 복지이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그렇게 따지면 세상에 복지 아닌 게 어디 있겠어요. 맞아요. 네. 또 뿐만 아니고 지금 뭐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 뭐 의정부라든가 네. 뭐 부산 김해 경전철이나 용인시 경전철 지금 난리잖아요. 예. 지금 특히 용인시 같은 경우에 시 예산이 1조 6천억 원 정도 되는데 지금 그러니까 공사를 시행한 업체에 줘야 될 돈이 한 5천억 원 정도 되고 적자가 그렇구나. 1천억 원 정도 되고 지금 6천억의 빚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 예산의 40% 정도가 빚이에요. 용인시는. 조만간 파산하겠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용인시 예산 중에서 이렇게 깎을 만한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교육 예산 중에서 뭐 예. 교육 환경 개선비라든가 그러니까 이런 예. 시설 뭐 그런 거를 깎는다거나 아니면 교육 프로그램을 예산을 깎고 공무원 월급부터 네. 깎아야 되는데 사실은. 그럴까요? 용인시장부터 못 예. 받는다 이렇게 안 받겠다라고 그 해야 되는 거 전임 아닌가. 시장은 퇴직금이라든가 연금 주지 말아야 돼요, 사실은. 그렇게 좋은데요? 했으면. 예. 네. 그렇게 걸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그건 뭐 법으로?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아무튼 정말 무책임하게 짝이 없는 짓들을 해놓은 거라고요. 이렇게. 이런 걸로 주민 소환제 주민 소환은 이미 현직, 뭐 현직 이제 시장을 퇴직했으니까 가는 거죠. 아무튼 네. 퇴직한 사람한테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책임을 지울 수 있는 예. 그런 제도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사실은 그게 뭐 시장만의 책임도 아니고 용인 뽑아준- 시민들의 네. 책임이죠. 뽑아준 막 뭘 사람들. 해, 저기 경전철 한다 그러니까 좋아가지고 뽑아준 시민들도 사실은 시민들이 더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 맞아요. 예.
네, 그런 것 5천만 국민이 지금 다 그러고 있는 겁니다. 어리광 부리고 있는 거예요, 다. 근데 결국은 자기가 부담하는 건데. 맞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계속 속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지자체장들이 어쩌면 행정가잖아요. 행정가인데 너무 그 정치로 행정을 하려고 하고 네. 그런 뭐 본인의 그런 다음 선거를 위한 치적 쌓기에 치중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민들도 우리나라 그 지역 살림을 잘 사는 사람, 네. 그러니까 큰 사업을 잘하는 사람보다는 살림을 얼마큼 잘 줄이고 쓸 때 쓰는 사람, 그런 사람을 뽑아주는 게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근데 그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잘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그게 뭐 그 사람이 덜 허풍쟁이냐 정말 많은 허풍쟁이냐 정도는 판단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현재 같은 네. 상태에서는 그걸 구별을 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일한 방법은 네. 이제 우리 동네 살림은 우리가 그냥 책임진다. 여기서 돈 잘못 쓰고 빚이 늘어나면 파산하게 되는 것이다. 네. 라고 하는 것이 분명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돈을 아끼죠. 근데 지금은 도대체 아낄 이유가 없는 거죠. 네. 그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은 다 중앙정부에서 가져와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걸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그렇게 타락을 하게 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정치인이라고 모든 행정가들이 다 정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이 정치는 사실은 시장이나 뭐 지방 공무원이나 중앙 공무원들만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법관들도 요즘은 정치를 해요. 법관들도 인기 네. 위주의 판결을 하고 이제 뭐 다 그렇게 돼 버렸어요. 세상이 다 정치인입니다. 네. 그러니까 법에 따라서 꼬장꼬장 법대로 해야 되는 사람들조차도 네. 뭐 국민의 법 감정에 따라서 네. 뭘 하는 정도까지 돼버렸으니까 이게 나라가 모든 사람들이 다 타락하는 길로 지금 들어서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른사회시민회의에서는 바른 소리를 이렇게 네. 하셔야 되는 거죠. 팩토리에서도 이 자유주의를 지키고 전파하기 위해서 큰 책임의 역할을 원칙. 네. 하셔야 되겠네요. 네. 그렇죠. 네. 네. 김종호 사장님이십니다. 저는 지금 뭐 회사가 망할까봐 아주 걱정입니다, 지금. 네, 조마조마하시다고 하시는데 주주의 한 사람으로서 믿습니다. 파산하면 안 되는데 이거 큰일 네. 났습니다. 네. 네, 오늘 얘기를 좀 마무리를 하자면은 어쨌든 지금까지 하고 있는 그런 민자 사업이라는 게 사실 민자가 아니다. 민자라는 용어에 국민들을 다 속이고 있는 네. 세금 외상 사업이다. 네. 그래서 국민들이 속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정치인들이 이런 사업을 안 벌이겠다 하는 거를 기대하기 힘드니까 국민들이 오히려 그렇게 막 큰 소리로 공약을 내세우고 하는 사람들을 네. 오히려 더 거부해야 되지 않느냐. 국민들이 그렇죠. 똑똑해야 된다. 네. 그렇게 결말을 지을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교수님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에게 좀 예. 마무리를 아름답게. 우리 자식들, 우리 아이들한테 어떻게 가르치세요? 네 스스로 판단하고 네 스스로 책임지라고 가르치세요? 아니면 야, 남 탓하고 남한테 외상지고 나중에 뭐 알아서 그냥 어떻게 되겠지 하고 적당히 살아라 하고 가르치십니까? 뭐 답은 너무나 뻔하지 않아요?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책임진다라고 하는 게 그게 옳은 거지 않습니까? 그게 도덕적으로도 옳고 그게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도 또 맞는 방법이지요. 그렇다면 그게 맞다면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모두 다 저는 그렇게 행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SOC 사업들, 뭐 복지 사업들 돌아가는 걸 보면 다 타락하는 길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한테는 도저히 가르칠 수 없는 그 행동을 우리들 스스로가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장님 잘 믿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이것으로 해서 진실찾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